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바보 전태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의 불씨를 씌웠던 그러한 인물이죠. 1970년도 11월 13일 날 평화시장에서 일어난 한 노동자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노동자의 참혹한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죠.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기폭제를 낳아주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죠. 자, 전태일 열사 지금 사진이 보이죠? 1948년생이니까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현재 나이가 74세 정도 되겠죠?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청춘의 몸을 불사렸던 그런 인물이고, 이제 우리 노동사의 한 위인 열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1970년대를 한번 우리 되돌려 보죠. 요즘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중고등학생들은 과연 1970년대의 이러한 삶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런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다는 걸 차원에서 이 시대를 한번 또 유추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제5차 경제개발 그런 계획이 쭉 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죠. 자, 1960년대가 지나고 1970년대가 가면서 우리나라는 뭐 수출 100억 달러 달성부터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에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는 고도 성장을 하는데 그러한 고도 경제 성장의 어떤 이면에는 이러한 이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근무 조건과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알자, 그런 이야기죠. 1960년대 말 1970년대에 평화시장에 제가 한 이런 골목과 또 이런 이때 당시 평화시장 전경이 지금 사진에 있죠. 흑백으로요. 뭐 지금은 청계천이 개발돼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청계천 노면을 갖다가 걸으면서 산책하고 건강도 유지하면서 또 관광의 어떤 특화된 그런 거리로 탈바꿈했지만은 1970년대 이때 당시에는 이 평화시장이 길게 들어져 있으면서 많은 1층에는 뭐 책방부터 해서 스포츠 연구, 저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 평화시장을 가서 싼 값에 책을 구입한 그런 기억도 나고, 어쨌든 뭐 어린 나이에 평화시장 가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눈으로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또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뭐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에 지금 계시는 분은 아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평화시장 이때 당시가 이렇게 또 추억에 떠올리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겠죠. 자, 이 평화시장에는 약 1만여 명의 봉제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여 명의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또 제가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전태일 열사는 1948년생이었어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자, 이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살고 힘들 때 태어났던 세대였죠. 따라서 이 전태일 열사도 마찬가지로 못 배우고 못 산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어떤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뭐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한두 끼니 정도 챙기기도 힘든 그런 아주 흑심한 그런 가난을 체험을 했죠. 특히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취직했다가 실직하고 실직했다가 취직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또 그러한 것이 또 가족에게 또 많은 또 폭언과 그런 다 이해가시죠?
그 아버지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런 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 불안 어린 시절의 이 전태일은 결국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자, 서울로 상경하게 돼서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주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보면 뭐 신문 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야경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도 피하면서 잠자리를 또 구하게 됐죠. 그래서 좀 뭐 덕수궁, 대한문, 또 이 명동, 좀 국립극장 이런 데서 이렇게 담배 꽁초도 주워가면서 이를 갖다가 팔아서 자기의 그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고난의 그런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전태일 열사였죠. 자, 이런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평화시장에 소위 하루 커피 한 잔값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 시다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시장에는 약 한 1만 명 이상의 봉제사들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그 평화시장이 그냥 길면서 이 건물이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었고 층층층 하면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이런 소리를 제가 듣는 기억이 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장기간 휴식 없이 뭐 일주일에 뭐 50시간 60시간 일하는 건 예사고, 일이 바쁠 때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상도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쉬는 것은 지금은 뭐 주 5일째 뭐 빨간 날 다 쉬어 뭐 이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쉬는 것,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데서 한 3, 4년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병이 안 걸릴 때는 말이 안 돼. 전부 다 여기서 폐병 걸리고 막 이런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공들, 그죠, 직업병에 걸려가지고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가 된 이 전태일은 봉제 노동자의 실상을 보고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때 전태일이가 접한 이 책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못 배우고 뭐 하다 보니까는 이 근로기준법이 이 법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태일이가 어머니한테 그랬다 그러죠. 어머니 친구 아들 중에 혹시 대학생이 있습니까? 나 대학생 있는 친구 하나 쓰면 좋겠다. 왜? 이 책자에 대한 어떤 뭐 한자 투성이고 아는 건 없고 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만큼 향양열에 불타오랐던 사람이 또 전태일 열사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태일이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자, 이때 당시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사실 뭡니까? 어떤 근로자의 어떤 이 처지를 크게 생각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알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근로기준법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런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몰랐다 해서 우리 이 전태일은 바보회라는, 우린 바보였다 해서 바보회라는 모임을 갖게 된 거죠. 이때가 1969년도였어요. 자, 이때 1969년도에 이런 바보회라는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는 함께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찾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추진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전태일은 뭡니까? 평화시장 주에서 요주의 인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평화시장에서 거의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전락하게 된 거죠. 평화시장에서 취직이 안 되는 지경이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판에 또 막노동을 했던 그런 전태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1970년도로 넘어오면서 전태일은 이렇게 일기에 씁니다. 일기장 내용이죠.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또 괴로웠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히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꼭 돌아가야 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이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받지 마. 자, 이러한 일기장에 쓴 전태일이었죠.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바보의 회원들을 모아서 삼동 친목회로 이름을 바꾸죠. 그러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평화시장 노동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조사해서 이걸 진정서를 갖다가 노동총장에게 올렸는데, 이 노동총장에게 올린 이 진정서가 신문에 났죠. 이것이 큰 반항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쓴 글이, 이 진정서가 신문에 났다는 것에 큰 힘을 얻은 이 전태일은 계속 투쟁을 이제 벌이게 된 겁니다. 자, 운명의 날이죠. 이러한 삼동 친목회가 시장 앞길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결의했던 그 날이 이때가 1970년도 12월 13일이었는데요. 이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운명의 날이었죠. 드디어 그 당일 13일 날 이 현수막 프랜카드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다. 이러한 플래카드를 갖다가 딱 준비했지만 이미 이제 이것을 사진에 막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들이 있겠죠. 이 경찰들이 강제로 빼앗겼죠. 자, 이렇게 경찰에게 플래카드를 빼앗기자 테일은 이 청계천 천변에 이 평화시장 앞길에서 이미 이럴 줄 알고 자기 몸에다가 뭡니까? 석유로 자기 온몸을 뿌려가지고 절여놨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 불을 땡겨버립니다. 온몸에 석유를 쩔은 이런 몸 상태로서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이 불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불길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라면서 쓰러지는 거죠. 노동자들을 더 이상 혹사하지 말아라고. 자, 옆에 있던 동료가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옷을 벗어가지고 막 이제 불을 꺼주죠. 불을 껐지만은 이미 참혹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죠. 이때 전태일은 다시 일어나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태일은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다 못다한 일은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배가 고프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자, 이 전태일이 분신한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이런 죽음은 결국은 학생들과 또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리켰던 노동자, 농민,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결국 이 전태일의 죽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불씨를 당겼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태일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조합이 양대 노조죠.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회사들과 대등하게 노사 간의 어떤 그런 분주 내지는 또 파워 또는 정당한 권리 행사 이러한 힘을 발휘할 때는 이런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전태일 열사의 이 죽음은 많은 이 열악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일꾼이면서도 그늘에 가렸던 이런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한낱 우리나라 노동 역사의 큰 획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하나의 원천을 제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전태일 열사, 또 우리가 한국사 시험도 보고 그러지만 1970년대
이 전태일 열사도 가끔 시험 문제 지문도 나오고 또 우리가 심의원 문제를 갖다가 꼭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일깨우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전태일 열사 그분을 그립니다. 자, 그분 한번 우리 추모하러 갈까요? 모란공원에 있죠. 모대한 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